잃어버린 그림자. 제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나 발밑에 있어야 할 그림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라? 제이는 이리저리 움직여 봤습니다. 점프도 해보고 햇빛 아래도 서보고 전등 불빛 앞에도 서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법 같아서 재미있었습니다.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은 그대로 있었지만 뒤에 비치는 벽에는 그림자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진짜 존재하는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림자가 없으면 내가 진짜 여기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볼 수 있을까? 제이는 그림자를 찾으러 길을 나섰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시계를 보는 아저씨. 길을 걸어가다가 제이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아저씨가 양손에 시계를 하나씩 들고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도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가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 바빠서 그만. 그 아저씨가 왼손 시계를 보더니 재빨리 오른손 시계도 봤습니다. 두 시계의 시간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늦었어. 빨리 가야 해. 그 아저씨가 시계를 번갈아 가며 보면서 더 빨리 뛰려고 했습니다. 제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디에 늦으셨어요? 그게. 그 아저씨가 멈추고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디였더라? 회의? 약속. 정말 이상하네. 뛰어다니기 시작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왜 뛰는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는데도 계속 뛰어다녀요. 바쁘게 살아야 하거든. 정장 재킷을 다시 여미며 여전히 시계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 이런 꽃들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매일 이 길로 다니시잖아요. 그렇긴 한데 뛰어다니느라 본 적이 없었어. 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림자는 언제부터 없어지셨어요? 그림자? 그 아저씨가 발밑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없네. 하지만 괜찮아. 비즈니스맨은 그림자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거든. 왜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돈이야. 하지만 말하면서도 뭔가 허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뛰면 그림자가 따라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아저씨가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런가? 그런데 멈추면 안 돼. 비즈니스맨은 바빠야 하거든. 왜 바빠야 해요? 그냥 그래야 하는 거야. 성공하려면. 시계를 보며 다시 뛰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가끔 허전한 기분이 들긴 해. 그 아저씨는 이번에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직 한 손에는 시계를 들고 있었지만 가끔 하늘도 보고 꽃도 보면서 걸어갔습니다. 거울을 닦는 누나. 조금 더 걸어가니 제이는 큰 집을 발견했습니다. 집 앞에서 누군가 거울을 닦고 있었는데 집 안을 들여다보니 크고 작은 거울이 100개도 넘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더 신기한 건 그 누나가 거울을 닦으면서 계속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하세요? 제이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거울 닦기야. 그러더니 거울을 보며 맞지? 하고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거울 속 나에게? 얘가 내 제일 친한 친구야. 거울 속 자신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제이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와, 거울이 정말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진짜 나를 찾으려고? 거울을 닦으면 언젠가는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거야. 다른 거울로 가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나는 믿을 수 없어?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 거울을 보며 안 그래? 라고 물었습니다. 제이가 누나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아래는 안 보세요? 아래? 누나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발밑 말이에요. 바닥을 보세요. 바닥을 볼 여유가 없어. 거울을 닦기도 바쁜걸. 여러 거울을 돌아다니며 너희들이 진짜를 보여줘야 하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제이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거울은 그냥 누나를 비추어주는 것뿐 아닐까요? 뭔 소리야? 거울은 진짜를 보여줘야 해. 거울에게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하고 화를 냈습니다. 거울은 누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진짜 나는 어디 있는 거야? 거울을 보며 어디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발밑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발밑? 그림자 말이에요. 누나 그림자가 없어요. 누나가 처음으로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없네. 언제부터였을까? 아마 바닥을 안 보기 시작한 때부터일 거예요. 왜? 그림자는 누나가 봐주기를 기다렸을 텐데 거울만 보니까 그림자가 서운해서 떠나버린 거 아닐까요? 누나가 거울에게 그럴까? 하고 물었다가 처음으로 거울 말고 제이를 봤습니다. 그림자가 진짜 나였을까? 발밑을 계속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자를 봉인한 노인. 공원에 들어서니 제이는 벤치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작은 상자를 두 팔로 꼭 끌어안고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상자와 함께 잠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아, 안녕. 상자를 더 꽉 껴안으며 몸을 살짝 돌렸습니다. 그 상자가 소중해 보이네요. 뭐가 들어있어요? 비밀이야. 상자를 흔들어서 제이가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떤 비밀인데요? 그 할아버지가 한참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그림자. 그리고 모든 기억들. 제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억도 상자에 넣을 수 있어요? 응. 모두 봉인했어? 상자를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거든. 상자를 안고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떠나갔어? 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들이요? 아내도 아들도 딸도 모두 하늘나라로 갔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 기억들을 모두 상자에 넣었어. 많이 슬프셨겠어요. 그래서 기억하지 않기로 했어. 상자에 넣고 자물쇠를 걸어서 절대 열지 않기로. 상자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제이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아프지 않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니까. 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은 공허해 보였습니다. 그럼 좋은 기억들도 못 떠올려요? 할아버지가 잠시 멈췄습니다. 좋은 기억? 가족들과 함께 웃었던 일, 행복했던 순간들도 상자에 들어있을 텐데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아픈 것만 없애려고 했거든. 제이가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상자에서 소리가 나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가끔 웃음소리가 들려. 아내가 웃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그런 소리들은 어떤 기분이에요? 따뜻해. 하지만 무서워. 그 다음에 이별의 아픔이 올까봐. 제이가 생각해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무슨 뜻이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별이 아프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픈 만큼 사랑했다는 뜻이잖아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가? 그리고 가족들도 할아버지가 자신들을 잊어버리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행복한 기억들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랄 거예요. 슬퍼도 하지만 웃기도 하면서요. 할아버지가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플 거야. 아파도 괜찮아요. 사랑했다는 증거니까? 그 할아버지가 상자를 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상자에 대고 작게 미안해. 너희들을 봉인하고 있어서라고 속삭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저도 제 그림자를 찾고 있거든요. 무서운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제 일부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첫 번째 자물쇠를 살짝 만져봤습니다. 정말 용기가 필요하겠구나.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사랑할 만큼 용감한 분이었잖아요. 그림자역. 오랜 시간 걸어서 제이는 신기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림자역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글씨가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플랫폼에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림자들이 혼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자는 춤을 추고, 어떤 그림자는 구석에서 웅크리고, 어떤 그림자는 다른 그림자들과 손을 잡고 놀고 있었습니다. 모두 주인 없이 혼자 있었습니다. 역장 아저씨가 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도 그림자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림자를 찾으러 온 거구나? 또 역장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네, 제 그림자가 여기 있을까요? 아마 있을 거야. 여기는 모든 잃어버린 그림자들이 모이는 곳이거든. 사람들이 자주 그림자를 버리니까 말이야. 왜 그림자를 버려요? 무겁다고 생각해서지. 그림자가 있으면 자신의 어둠을 인정해야 하니까? 제이가 그림자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저 그림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기차를 타고 잊혀진 것들의 나라로 가게 돼. 그곳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찾으러 오지 않아. 슬프겠어요. 그렇지? 그림자는 주인이 있어야 진짜 의미가 있거든. 혼자서는 그냥 어둠일 뿐이야. 제이가 역장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왜 그림자가 없으면서도 슬퍼 보이지 않아요? 나는 그림자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잠시 맡겨놓은 거야. 역장이 미소 지으며 플랫폼을 가리켰습니다. 제이가 봤더니 정말로 다른 그림자들을 돌보고 있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슬퍼하는 그림자를 위로해주고 무서워하는 그림자 옆에 있어주고 있었습니다. 저게 아저씨 그림자예요? 맞아.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여기서 역장 일을 하고 내 그림자는 외로운 그림자들을 돌봐주고. 같이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서로를 잊지 않는 거야.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있거든. 그림자가 없으면 허전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다른 그림자들을 도와주는 기쁨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어. 제이는 플랫폼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그림자를 찾았습니다. 그림자는 기차를 타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해? 제이가 자신의 그림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림자가 돌아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나를 싫어하잖아. 언제 싫어했어? 기억 안 나? 그날 넌 울고 있었어. 슬프다고 힘들다고. 그리고 말했잖아. 이런 기분 싫어. 슬픔도 싫고 우울한 것도 싫어. 그때 넌 나를 보며 말했어. 어둠이 있어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야. 제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을 했었나?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해. 넌 그 순간부터 나를 외면했으니까. 그림자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 슬픔, 우울함, 무서움, 부끄러움. 미안해. 그때는 몰랐어? 뭘 몰랐는데? 내가 없었던 동안 이상했어. 기쁜 일이 있어도 별로 기쁘지 않았어. 정말? 응. 웃을 때도 뭔가 빈 것 같고 친구들과 놀아도 재미없었어. 그림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슬픔을 모르니까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던 것 같아. 아픈 적이 없으니까 편안함이 당연한 줄 알았고, 그리고 무서운 적이 없으니까 용기가 뭔지도 몰랐어. 부끄러운 적이 없으니까 자랑스러운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림자가 놀란 표정으로 제이를 봤습니다. 정말 그랬어? 응. 나는 내가 나쁜 것들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좋은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었어. 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기억해? 우리가 처음 강아지를 만났을 때 무서워서 숨었다가 용기를 내서 만져봤잖아. 그때 얼마나 기뻤는데. 기억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정말 슬펐지만 그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와의 추억이 더 소중해졌어. 그림자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처음 무대에 올라갔을 때 부끄러워서 죽을 것 같았지만 그걸 이겨내고 나서 느꼈던 자랑스러움도 기억해? 그때 정말 떨었지. 근데 그 떨림이 있었기 때문에 박수 받았을 때가 더 행복했잖아. 제이가 그림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와 함께 다시 갈래? 이제는 알겠어. 너는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친구야. 그림자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무거워. 슬픈 것도 있고 무서운 것도 있고 실수했던 기억들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이제는 견딜 수 있어. 정말? 응. 그동안 많이 컸거든. 슬픔도 무서움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림자가 제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많이 컸구나. 예전에 너라면 싫어 라고 도망갔을 텐데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있을 때가 진짜 나니까. 그림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너는 조금 더 커진 것 같아. 커졌다고?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고 무서움을 견딜 수 있고 실수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커진 거야. 그림자가 제이의 발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간 몸이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훨씬 든든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린 소중한 친구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제이가 그림자를 내려다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난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힘들어도 무서워도 슬퍼도. 그림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울 때도 웃을 때도 화낼 때도 함께 있을게. 약속. 약속.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함께야. 영원히. 제이는 그림자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시계를 보는 아저씨는 이제 천천히 걸으며 길가의 꽃들을 보고 있었고 한 손에만 시계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장 넥타이도 조금 느슨해져 있었고 발밑에는 희미하지만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닦는 누나는 집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집 안의 거울을 보며 안녕, 나중에 봐라고 인사했습니다. 상자를 봉인한 할아버지는 벤치에서 상자를 무릎에 올리고 자물쇠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고 있었습니다. 상자에서 작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자신의 그림자를 되찾아가고 있어.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면서 제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림자는 제이와 함께 움직이며 땅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자는 내가 여기 있다는 증거야.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소중한 곳이야. 제이는 그림자를 보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영원히 함께야. 그림자가 답했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알아갈 거야. 제이는 그림자와 함께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자신이 조금 더 성장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어둠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감정과 경험이 담긴 소중한 보물입니다.